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적분 뒷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적분 첫 번째 경우, 구간이 무한 구간일 때 이상적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이제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 어, 피적분 함수가 그 구간 안에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적분할 함수, 피적분 함수 fx가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불연속점이 u 한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개 있으나 두 개 있으나 세 개 있으나 다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있을 때를 얘기를 할게요. 두 개 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두 개에 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안에 C라는 점에서 불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불연속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 적분을 이 불연속점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부분은 불연속점 c를 중심으로 해서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다시 이어서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었다면 그 두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분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적분을 보면 a부터 c까지 fx dx 이걸 적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c에선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인 점이 이렇게 이 적분 구간에 끝점으로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점으로 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 불연속점이 몇 개가 있든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에서 불연속이니까 A부터 C 전까지는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S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 여기 C보다 작은 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A부터 C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점을 하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를 선택해서 인티그럴 A부터 S까지 fx dx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S라는 값은 C보다는 작은 값이었으니까 A부터 S까지는 불연속점이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하면 원시함수를 가지고 S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줄 테니까 S로 표현된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S를 C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런데 S는 A부터 C라는 구간 안에 있는 거니까 그 구간 안에 있는 S가 C로 접근해 가는 방법은 당연히 C보다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좌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S가 C의 왼쪽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좌극한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좌극한.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적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서 어떤 변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S라고 썼으니까 역시 헷갈리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거니까 다른 문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T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T는 이 구간에 있어요. C하고 B 이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T가 이번엔 C로 가는 방법은 우극한이겠죠. 그래서 인티그럴 T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 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극한을 취합니다. T를 C의 오른쪽에서 C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요.
자, 이렇게 C로 보내주면 C부터 B까지가 다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역시 두 개 극한의 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극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전체 이상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처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존재하면 그 두 개의 값을 합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존재할 때만 이 값이 존재하는 거다. 예, 이렇게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값이 존재하면 그 두 극한을 더해 놓은 것, 그것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불연속점이 있을 때는 불연속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분을 두 개로 나누고 극한으로 처리한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그런데 여기 피적분 함수 예, 루트 하는 게 분모에 있어요. 그런데 분모에 루트 안에 x-2가 있으니까 0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2에서 0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적분 구간이 2부터 5까지니까 2에선 분모가 0 돼 버리니까 연속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에서만 그렇게 되니까 x가 2일 때만 이 불연속점은 그냥 이 왼쪽 끝점으로 가 있죠. 예, 그렇다면 바로 그냥 정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할까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 값은 t부터 5까지 적분하고 t를 2로 보내주면 되는데 t는 이 구간 안에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그 t가 2로 가는 방법은 2보다 큰 쪽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오른쪽에서 2로 갈 때라는 우극한이 계산됩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우극한 계산한 거.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이제 루트 x-2분의 1의 원시 함수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x-2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x-2는 미분하면 1이니까 x-2를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하면 이 모양은 루트 그 변수 분의 1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하나의 변수라고 취급해도 됩니다. 미분해서 1이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 루트 x-2라는 값을 미분하면 2 루트 x-2분의 1 곱하기 x-2 미분한 거 곱해줄 텐데 x-2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분해서 루트 x-2분의 1 되는 게 뭐냐라는 거니까 요만큼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렇다면 상수는 미분적분에서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갖다 곱하면 되죠. 예, 결국 2 루트 x-2를 미분하면 루트 x-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분했을 때. 자, 그렇다면 원시 함수는 바로 2 루트 x-2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 구간 t부터 5까지를 적용해 주고 거기다 극한 t를 2로 보내는데 2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극한 다 됐죠? 예. 5 대입한 것에서 t 대입한 걸 빼고 t를 2로 보내주면 됩니다. 5 대입하면 2 루트 5 마이너스 2, t 대입하면 2 루트 t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극한 취합니다. t가 2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t를 2로 보내면 뒤에 있는 루트 t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죠? 예.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값만 남았어요. 2 루트 3.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상적분으로 분명히 푼 건데 이상적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같은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루트 3 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네,
2 루트 x 마이너스 2 여기다가 그냥 구간 2부터 5까지 이렇게 적용해도 같은 값이죠. 5 대입하면 2 루트 3이 되고 2 대입하면 0이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연속일 때처럼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냥 계산한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네. 여기 t일 때를 계산해서 극한, t를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준 건데 그 값이 그냥 2를 대입한 함수 값하고 같은 거죠. 극한을 취한 게 함수 값하고 같아졌어요. 무슨 뜻인가요? 연속이란 뜻이죠. 예, 어떤 함수가 연속이냐? 이 원시 함수가 연속이죠. 그렇죠? 원시 함수가 연속입니다. 예, 원시 함수가 연속이니까 그냥 계산한 것하고 같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볼까요? 예, 칠판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다. 이런 공식을 얻었을 때 이 계산법은 fx가 연속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fx가 연속이 아닌 점, 2라는 점이 있었으니까 이상적분 처리하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fx가 연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시함수 대문자 fx가 연속이면 역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fx가 연속이 되면 예, 이상적분 처리해서 계산한 거지만 그 결과는 그냥 계산한 결과하고 같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 함수가 연속인 케이스는 굳이 이상적분처럼 계산해서 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피적분 함수가 연속일 때처럼 똑같이 원시 함수 가지고 그냥 계산해도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예제를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우선 시컨트 x의 부정적분, 예, 이것을 앞에서 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먼저 구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약간 조작만 하시면 돼요. 예, 인티그럴 시컨트 x dx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시컨트 x를 시컨트 x 곱하기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 있어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가 되고 그렇죠?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약간의 조작을 하는 겁니다. 시컨트 x에다가 1을 곱해서 시컨트 x다라고 할 텐데 그 1을 분모 분자 같은 함수를 갖다 놓으면 1이 되겠죠. 그때 시컨트와 텐전트의 미분을 아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분의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를 갖다 곱할 거예요.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이니까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시컨트 x하고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인데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뒤에 항하고 곱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죠. 그렇죠? 그런데 시컨트 제곱 x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시컨트 x 텐전트 x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적분은 예, 인티그럴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분의 분자를 무엇인가의 도함수다라고 고쳐보니까 결국 뭘 미분한 건가요?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분자가 시컨트 x 텐전트 x의 도함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니까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분모.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컨트 x의 원시 함수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다. 예, 이렇게 이것도 공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26번째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26개를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가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계산할 텐데 역시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예,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이고 그 코사인을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코사인의 역수. 그래서 1일 땐 같은 값 1이고 뒤집어도 예, 0으로 가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컨트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2분의 파이가 문제되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코사인이 0 되는 곳이라. 자, 그렇다면 2분의 파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극한으로 처리합니다. 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t를 하나 선택해서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시컨트 x dx 적분하고 거기다가 극한을 취해요. t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근데 t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서 2분의 파이로 가는 방법은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갑니다. 좌극한. 자, 그런데 이제 시컨트 x의 원시 함수를 조금 전에 구해봤어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t까지 구간을 적용하고 t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되겠죠.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 0을 대입한 건 빼줄 텐데 0 대입한 건 로그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 그렇죠? 텐전트 0은 0이지요. 알고 있고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인데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럼 1분의 1 하는 거죠. 해서 시컨트 0은 1이지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이지요. 거기다 절대값 취해도 1이고 그렇다면 로그를 취하면 로그 1이지요. 로그 1은 0이지요. 자, 그럼 뒷부분은 0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앞에 부분만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t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니까 여기 시컨트의 그래프를 보면 시컨트는 예,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시컨트는 무한대로 가고 텐전트는 그래프가 0일 땐 0이고 예, 2분의 파이로 접근하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죠. 예, 텐전트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역시 텐전트 무한대로 향합니다. t가 2분의 파이 왼쪽서 2분의 파이로 가면 해서 텐전트 t도 무한대로 가고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 더해 놓은 거니까 이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거를 빼놨다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부정형입니다. 하지만 더해놨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더해놨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절대값 취해도 역시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 로그를 취한 것도 무한대로 가지요. 로그 함수 앞에서 극한 몇 번 계산해 봤었죠. 자, 그래서 로그까지 취해도 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그렇죠? 값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이상적분은 값이 없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무한대로 발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 이 값이 존재하면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0부터 3까지 적분 구간 안에 보니까 분모가 0 되는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죠. 1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에서 불연속이니까 1을 중심으로 이 적분을 둘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1분의 dx 플러스
다시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x-1분의 d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것도 이상적분,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상적분입니다. 둘로 나눴으니까 변수를 두 개로 쓸 거예요. 하나는 t라고 쓸 거고 하나는 s라고 쓸 거고, 왼쪽은 t라고 쓴 것은 이 구간 안에 t가 있는 겁니다. 1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t가 이 구간 안에 0부터 1까지 있으니까 1의 왼쪽에서 가는 거죠. 좌극한. 그래서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그렇죠? 자, 그 다음 s라고 쓴 이 문자도 이 구간 안에 있어요. s가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s가 1로 가는 것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 해서 리미트 s가 1의 오른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s부터 3까지 x-1분의 dx.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분모가 x-1이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1은 x-1을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원시 함수는 로그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왼쪽 걸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금방 분자에 있는 1을 x-1을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시 함수는 로그 절대값 x-1입니다. 로그 절대값 분모. 그렇죠? 그렇다면 구간 0부터 t까지 적용하고 t를 1의 왼쪽에서 1로 보냅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t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t-1,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0-1. 그렇죠? 근데 0-1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취하면 1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1이지요. 로그 1은 0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항은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예, 앞쪽에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요. 그렇다면 t가 지금 1로 갑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거기서 1을 뺐으니까 0으로 갈 텐데 t-1은. 그렇죠? 그런데 t가 1보다 작으니까 1을 빼면 음수지요. 해서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고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게 바뀌지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게 로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안의 변수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로그 취하면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우리 로그의 함수를 압니다. 예, 이렇게 생겼죠. 자연 로그. 예, 여기가 0이에요. 변수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이렇게. 그럼 로그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개 값을 계산해서 둘 다 존재해야 이 값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발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 전체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는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습해야 되니까 이번 시간 끝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값이 수렴하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사실 이 값이 얼만가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 다음에 미적분학을 배울 텐데 미적분학을 배우고 거기서 중적분을 배워야 이거 하나만 갖고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두 개를 똑같은 걸 두 개를 곱한 거 그걸 계산해서 루트 씌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하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게 약간 변동이 오면 또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될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예, 즉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이 미분해서 나오려고 하면 지수함수는 미분했을 때 그 모양을 똑같이 써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을 거꾸로 미분해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x제곱 하는 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x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x제곱을 치환할 수 있도록 x의 1차항이 곱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원시함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이 함수는 원시함수를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그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구하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구간에서. 그런데 이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는 중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우고 나면 그때 한번 또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미적분학을 배운 게 아니니까 이 값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사고에서는 그냥 값이 있는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값이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값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값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적분은 2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하나의 적분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또 하나의 적분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원시함수가 뭔지 몰라도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0부터 1까지 6개인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속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값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값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함수를 그려서 그 곡선 아래쪽에 x축 위에 그리고 x가 0부터 1까지만 딱 제한되는 그 영역의 넓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해서 값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이제 값이 있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수렴함을 보여라 하는 문제에서 벌써 눈치를 채고 알고 있었지만 값이 있는 것,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값이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굳이 왜 1을 중심으로 나눴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x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2차로 되어 있으면 원시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을 못하니까 1차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x제곱하고 x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x제곱과 x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지만 y는 x라는 이 직선과 y는 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은 x의 값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1입니다. 그렇죠? 해서 1을 중심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을 중심으로 나눈 겁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1보다 클 때 하고 역전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을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6개인 구간이고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정적분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x는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적분하는 그런 x의 값이니까 당연히 1 이상인 쪽에 있는 x의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따져 볼 거예요. 가볼까요? x가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알듯이 x제곱이 x보다 큰 쪽에 있죠. 그렇죠? x제곱이 x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도 알 수 있죠.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렇죠? 예.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1이 있는 거고요. 예. 1보다 큰 쪽이다 그러면 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 이 포물선보다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위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 2의 몇 승 하는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습니다. 2의 x승 이렇게 생겼죠. 2의 x승.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값이 큰 값이면 종속변수 y의 값도 큰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마이너스 x라는 값이 큰 쪽에 있으니까 2의 몇 승하고 취합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비교하면 큰 변수에서의 함수값이 큰 값이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보다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분도 그렇다라는 걸 또 알고 있죠. 큰 함수의 적분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은 지수함수의 값이니까 0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0보다 큰 값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적분을 해도 우리가 0 함수를 적분하면 0이다라는 건 정적분의 성질서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0 이상인 쪽에 적분값이 있을 텐데 큰 함수의 적분이 큰 거니까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작은 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이 함수를 적분한 것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큰 함수 2의 마이너스 x승 이 함수를 적분한 것하고 비교하면 큰 함수의 적분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값이 있냐, 이 값이 존재하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값을 구하는 문제는 미적분학을 배워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중적분을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이 있는지만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은 0과 이 적분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더 큰 이 값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x로 바뀌었으니까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이것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이니까 정의하기를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계산하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은 원시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이걸 미분해야 마이너스 그대로 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x를 미분해서 곱할 텐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원시함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간 1부터 t를 적용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t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면 됩니다.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렇죠? 빼기를 1 대입한 값을 뺄 텐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t승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하는 꼴이니까 2의 무한대승 분의 1 꼴이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 꼴이죠. 그래서 0 되는 모양이죠. 예, 해서 거기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놔도 이 값은 0으로 간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상수입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예, 2분의 1이라는 상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예,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됐죠? 자, 그렇다면 값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상적분보다 더 큰 이상적분의 값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은 0과 2분의 1 예,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예,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존재하는 어떤 값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걸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값이 있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도 값이 있다. 예, 수렴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 값이 수렴했으니까 예, 이 앞에 있는 값은 6개인 구간서 연소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값이 있었고, 그럼 2개 더한 거니까 역시 우리 전체 적분도 값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2개 더한 거니까 수렴하는 값 2개 더한 거니까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는 값이 있다. 수렴한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으로 이상적분은 다 끝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10장 급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남은 게 급수하고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2가지 남았습니다. 2가지만 더 배우시면 이번 학기도 다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